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지금 전당원 투표라는 걸 하고 있죠. 1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된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당헌 개정안 하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우리 후보를 낼까 말까 이걸 묻는 그런 투표랍니다. 황당하죠. 근데 현행 당헌에 따르면 후보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러니까 그 선출직 공직자,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직을 상실해 가지고 실시되는 보궐선거, 여기에는 당에서는 후보를 못 낸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헌 규정을 바꿔야죠, 내려면. 근데 사실은 사람이 정직하다면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이 약속을 지킬 그런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정당이라면 당은 바꾸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후보 추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후보를 추천하고 싶거든, 이낙연 대표. 근데 무슨 꼼수가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옳다구나. 우리 당원들한테 물어볼래, 이거거든. 아니, 자기들 당원한테 물어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후보를 공천하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볼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뭐냐? 후보 공천을 안 한다, 그 조항 그냥 두고 대신에 전체 당원들이 뜻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 후보 낼까? 이래 당원들이 또 투표해가지고 오케이 내자 이러면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을 둘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대를 쓰는 겁니다. 꼼수를 부리는 건데, 그 당은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까? 2015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왜? 2017년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그때는 12월 달에 실시될 예정이었죠. 근데 문 대통령 5월 달에 당선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그걸 대비해서 이 정당이, 민주당이 몸치장을 한 겁니다. 얼굴 단장을 한 거죠.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분칠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확고히 지킬 의지가 있었냐? 이건 별 문제죠.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성 군수 보궐선거 때 그해 거기 이제 유세에 가가지고 당시 문 대표가 새누리당을 공격합니다. 새누리당 군수가 잘못해가지고 당선 무효 판결이 났고, 그 때문에 새로 이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왜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냈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문 대통령은 사실은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 자기가 잘못한 일, 뭐 반성해야 될 일, 사과해야 될 일 모르십니다. 일절 모르시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디 자랑할 일이 있으면 어느새 TV 화면에 나타나 있어요. 참 독특한 캐릭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주변에서 워낙 말이죠, 박수 쳐대고 찬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주변에 다 모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아부꾼들, 자기 보기에는 충신들,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머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귀로 국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그런 사람을 기어이 법무장관 시켰죠. 그러다가 국민적 저항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질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좋아, 한번 봐, 조국 정도가 안 된다면 더 무서운 사람 한번 내보내지.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또 발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칼을 쥐어준 거죠, 메스를. 자, 검찰, 윤석열 보니까 안 되겠어, 당신 이 메스 가지고 제대로 도려내, 수술해버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말이죠, 그 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래 유능한 외과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의라는 사람들은 그 병소를, 그 환부를 깔끔하게 도려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잘못하는 사람은요, 그 칼 가지고 오만 대 휘둘러가지고 다른 장기 다 다치게 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추 장관이 그런 식이었어요.
이제까지 검찰 개혁한다면서 한 게 얼마나 소동을 벌였습니까? 온 세상을 들썩거리게 했죠. 그리고 지금도 또 개혁한답니다. 그동안에 제도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인사도 해가지고 자기들 앞으로 줄을 다 세워놓고 해놨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계속 개혁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을 몰아낼 때까지는 계속 개혁이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못해서 일선 검사들이 지금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프로스 자기들 그 내부망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추 장관 그걸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이 또 일러주듯이 이환우는 어떤 검사? 이런 식으로 퀘스천 마크 붙인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이환우 검사가 전에 이런 비위 사실이 있다. 그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신다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 조국 장관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요. 누구한테 대답? 이환우 검사에 대한 대답이죠. 아니 명식이 장관이 그것도 전직 장관, 현직 장관 둘이서 말이죠. 일선 검사 하나를 그렇게 기어이 짓눌러 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싸움할 상대가 따로 있지. 예?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이 그걸 참 도저히 봐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욕감을 느껴도 이만저만 아니니까. 그래서 최재만 검사라고 춘천지검의 검사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나도 커밍아웃 했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검사들이 줄줄이 커밍아웃을 선언한 거죠. 한 200수십 명이 커밍아웃 했답니다. 나도 그러니까 보복해라 나한테도. 그래 나한테도 보복해라 이거죠. 왜? 추 장관이 공공연히 보복 겁박을 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추 장관 사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체면이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또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추 장관 그만두게 해야죠. 경질해야죠. 안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 특성이에요. 잘못해놓고도 전혀 끄덕없죠. 그런데 이래서 좀 머쓱해져 있었을 텐데 또 김용민이라고 전에 그 팟캐스트 거기서 아주 모진 욕설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험한 욕설. 그래가지고 그때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민주당 패배에 일익을 했죠. 또 이제 경향신문 기자라는데 1년 전에 이환우 검사의 그 비위 사실을 보도했던 그 기자하고 이 사람이 또 이제 말하자면 어모사격하고 나선 셈이 됐습니다. 예, 추 장관이 그 글을 보고 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저런 사람한테 당신들이 저런 사람 그 커밍아웃 거기에 동조하느라고 그렇게 일제히 나섰어? 이게 불편한 진실이야. 불편한 진실 직시할 때까지 나는 검찰 개혁은 계속될 거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아주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해서 무슨 엄청난 일이 있는 거지. 또 이제 아마 더 수사에 또 시킬 거예요. 그런데요, 추 장관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그 수사지휘권 발동을 3번인가 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사기꾼, 횡령 전과자.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감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폭로하거나 그런 사람들 진정 이런 걸 핑계로 내가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자기는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못 깨닫고 있다는 듯이 남을 향해서 그런 공격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안 되도록 지금부터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권자는 투표권, 그게 권리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내가 선택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명히 선택을 해야죠. 저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해놓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저런 사람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에 자기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정의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다음 내후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시즌 2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를 다 들쑤셔 놨지 않습니까? 다 뒤집어 놨고. 윤석열 총장 하나 밀어내겠다고 지금까지도 계속 검찰 개혁하면서 말이죠. 그럼 검찰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공수처로 대체하든지 이런 식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부동산 온 데다 불질러 놓고 말이죠. 이런 정권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주권자니까 주권자로서 심판을 분명히 해가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스스로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그런 정당을 찾아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들 말이죠. 야당들도 이런 식으로 가서 만약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시 민주당이 차지하고 또 내후년 대선에서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할 때는 그 책임을 야당도 면할 수 없다, 모면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야당이 방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야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권 그런 정당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대안이 되라는 거죠.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 수권 정당이 되라는 겁니다. 다음에 정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구경만 멀거니 하다가 정권을 또 뺏겼다. 서울시장 또 뺏겼다. 부산시장 또 자리 내줬다. 그 책임을 야당은 못 면하는 거죠. 당연히 책임을 지고 국민한테 응징을 받아야죠. 국민은요, 오히려 그런 야당이 더 미울 겁니다. 제 몫을 안 하고 구경꾼 노릇만 하는 야당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은 국민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의 책임이 뭔지 이런 것을 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